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전에 안 오셨던 분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후만 따로 오시는 분 안 계시죠? 다행이네.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전 수업이 좀 늦게 끝나면 오후에 한 그 시간만큼 수업을 늦게 시작해요. 1시간 반 정도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원노트로 제출하셔도 되고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총 16주 강의를 하는데 심화독해 오전반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이제 1, 2월 7, 8주차 강의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를 낸 거고 오늘 오전에 1주차 강의 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품 모의고사만 듣는 분들도 있어요. 초수가 아니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진도표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1주차에 우리 학습한 내용 여기 괄호 이 부분이거든요. 이쪽 여기서 끝까지 동영상 특강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 시험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참고로 평가 영역을 지켜서 지금은 낼 수는 없고 우리 수업 범위 내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동영 모의고사로 내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한테 실력 향상에 틀림없이 도움은 돼요. 근데 그걸 10분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시험 잘 못 보면 안 내고 잘 보면 좀 내고 첨삭 받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오히려 그냥 주차를 정해놓고 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홀수차에 내겠다. 격주로 내야 되니까 격주로 내기로 했으니까 그럼 못 봐도 그냥 내세요. 그리고 혼나고 고치고 그리고 반영해서 내는 게 좋은데 부끄러워서 내지는 많이 틀려서 내지는 귀찮아서 그럼 본인들한테 그렇게 좋을 게 없죠. 또 하나 등수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11월 달, 9월 달 되면 등수를 매겨요. 지역 선택도 하고 그 지역에서 몇 등 했는지도 나오는데 대부분 모의고사 잘 보면 실제로도 이제 점수가 연결이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제대로 안 가르쳤거나 가르쳤는데 시험에 안 나왔거나 내지는 본인이 공부를 모의고사를 위한 공부만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좀 이 틀리고 내지는 내가 좀 뭔가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이래야 깨달음이 있고 경기교사 좋아하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배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뭐 1주차 수업하고 다음 주에 시험 보니까 왠지 복습하는 기분이 들어요. 뭔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고 뭔가 공부하는 것 같네 하는데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니라 내 공부가 되려면 시험에 나온 문항은 11문항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제위원이라면 다른 포인트에서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두고 모의고사 보면서 마침 내가 공부한 게 나왔네? 점수 잘 받으면 좋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예쁘게만 잘 보이려고 요 시험 잘 보면 되니까 면피용으로 이렇게 하면 당장은 기분은 좋고 물론 그런 분들도 실력이 오르긴 하지만 그렇게 실력이 많이 오르진 않고 딱 커트라인 근처에서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하려면 1주차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뭐 뒤에는 시간 없어서 좀 못 배웠는데 그것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좋은 표현이니까 암기하세요 했던 것도 암기해보고 하얀 종이에다 한번 써보고 뭐 빠졌나 비교해보고 내가 이게 비너는 잘 빠뜨리기는 힘든데 허사가 빠졌네 부사가 빠졌네 이럴 때는 보통 찌오를 이렇게 쓰는구나 써줘야지 이걸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 빠뜨리면 내가 왠지 허전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외국어 고급 구사자는 말을 틀리게 할 수는 있죠. 외국인인데 틀리게 하는데 뭔가 찜찜해. 뭐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럼 찾아봐. 이거구나 하고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이 되는 분들이 진정한 고급자들이고 실력이 그런 분들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심화 독해반 듣는 분들은 복습 겸 해서 시험 그 준비를 해오되 대신에 이제
제가 내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같은 사람이 내니까 이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거 낼 것 같아 하고선 그걸 찝어서 내는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공부하다가 내가 마침 이 부분을 안 건드려 줬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내가 되게 많이 틀렸어.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고 실력이 진짜 늘어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언어 사용력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 같아요? 듣기는 제일 먼저 귀가 트이잖아요. 말 못해도 귀는 트이거든. 말하는 거하고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우리 말하는 거 안 하잖아요. 2차 가서 하잖아요. 말하는 거 다들 힘들어 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문제는 면접이 아니라 1차라도 붙어야 면접 기회가 있는 거니까 제일 문제는 쓰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간단하고 다 아는 답인데 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많이 알아야 쓰지. 아무것도 난 텅 빈 깡통인데 뭐가 나오겠느냐고.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내가 알아야 쓰지. 그럼 뭐예요? 알아야 쓰지 했는데 뭘 알아야 돼? 효과적인 텍스트를 외워야 되잖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하는데 안 외워요. 안 외우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효과적인 텍스트를 대신에 삽질은 하지 말자. 계속 얘기하는 거죠.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계속 딴 거를 막 공부하고 파고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특히 어떤 분이 재수로 하는데 실티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두에 들어가서 실티를 찾으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근데 거기에 빠져버려서 하루에도 시간을 막 서너 시간씩 쏟는 거예요. 그분이 합격했을까? 못하거든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면 봐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예 보지를 말아요. 실티를 왜 봐? 초수생이 왜 욕심내서 실티를 봐? 그러니까 사람마다 공부 방법도 다르고, 그렇죠? 나한테 맞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걸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거나 내지는 이제 뭔가 잘 보이게 급급해가지고 문제지 예쁘게 이렇게 답안지 써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면 별로 실력이 안 느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엉망인 답안지를 내면 제가 너무 고생하겠죠. 그러니까 잘 외운 답안지를 내시면 고맙죠. 저는 왜냐면 똑같이 답안지를 내는데 누구는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려. 근데 어떤 분들은 깔끔하게 답이 떨어져요. 고맙지. 근데 그런 분들 깔끔하게 답이 떨어지는 분들은 많이 외우신 분이야. 문장력이 좋고 암기를 되게 철저하게 하신 분들이에요. 또 하나, 우리 시험에서 우리 전공 점수가 소수점이 안 나와요. 80점 만점이잖아요. 작년에 처음으로 소수점이 없이 1회 자리에서 끝나는 점수가 나왔어. 전국적으로 다. 평가원에서 그렇게 공지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예전에는 몇 명이 같이 크로스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0.33점 차로 해가지고 이걸 줘. 그러니까 점수 차가 0.33점이 나요. 0.33점 차로 붙은 분들도 있고 그걸로 떨어진 분들도 있거든요. 한 문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입형 한 문제 몇 점인데 2점이에요. 하나 틀리면 물론 배점에 1점씩도 있겠지만 0.33점 차이로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2021학년도 맞고 2020학년도부터는 소수점 점수를 아예 안 줘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속된 말로 얄짤 없어. 부분 점수 없어. 말 안 되겠으면 그냥 틀리게 해버릴 거야. 문제는 쉽게 내주는데 정답을 칼같이 써야 돼. 또 하나, 예전에는 문제를 되게 두루뭉실하게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서술해봐라, 이유를 써봐라. 근데 요즘에 문제가 어때요? 찾아보래. 그리고 단어를 비슷한 거, 대립되는 거 비슷한 거를 찾아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졌을 수도 있지. 근데 다시 말하면 원하는 답을 안 찾아주면 그냥 전체가 날아가는 거야. 특히 이제 꼼꼼쟁이들이 합격한다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근처 차부또先生인가 비슷하잖아. 근데 그 근처만 가고 핵심을 못 찾으면 그냥 틀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모의고사 채점하는데 점수는 제가 드리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의미를 두려면 의미를 둘 수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그게 중요하겠어요. 아, 내가 이번 주에 공부를 좀 못했더니 잘 안 나오는구나. 열심히 했더니 좀 올랐네. 하필이면 점수가 꼭 이게 몇 점에서 신기하게 문제는 달라지는데 나의 점수는 늘 같아. 너무나 신기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분 점수를 주기도 해요. 0.5점 차이로. 뭐 오탈자가 치명적인 건 아예 틀리게 하죠. 점수 의미가 왜곡이 일어나면 틀리게 하는데 요거 살짝 실수했다 그런 거는 뭐 0.5점으로 깎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0.5점으로 깎인 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0.5점, 뭐 1.5점 줬다라는 것 자체가 전체 점수를 안 주고 제가 부분 점수를 줬다는 것 자체가 전체 점수를 주기에는 부족한 답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계속 고민한 답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채점자한테 가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근데 지금은 3월이니까 괜찮은데 그게 습관이 됐다 그러면 11월 달에 어떤 참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 실제 시험장 가서는 그해 칼채점을 할지 물채점을 할지는 모르고 최근에 2년 동안 소수점을 안 두는 채점을 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졌다고 하는데 쉬워진 만큼 그만큼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정확한 답을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확한 답을 쓰려면 문제 푸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쓰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쓰는 거에 그치면 안 되고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보면 안 보여요. 스터디원이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세요. 물론 안 내시고 채점하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 면접 때. 근데 그런 분들은 재수생들. 초수생들은 가끔가다 채점할 때 한 번도 답안지를 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떡하니 1차 붙어가지고 초수인데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다듬어진 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잘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채점하는 사람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여러분 되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올해 여러분한테 채점 정성스럽게 하려고 새로운 기자들도 만들었거든요. 만든 게 아니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 사양을 만들었으니까 작년부터 글씨를 쓰고 싶은데 막 그 우리 왜 홍보물로 나가는 펜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것 때문에 글씨를 못 써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 노트북이 망가져가지고 새로 좋은 것을 장만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쁘게 채점을 해줄 테니까 웬만하면 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질문을 좀 올리셔도 괜찮고 대신에 질문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ABC 학생만 계속 질문을 해.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도 하셔도 되고 뭐 궁금하시면 하면 되는데 제가 요구하는 거는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치밀하게 고민한 흔적을 좀 보여달라고. 선생님을 사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질문할 때 그냥 던지더라고요, 누구는. 그러니까 고민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건 왜 되는지, 이걸 본인이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면 본인도 발전할 거고 저도 보면서 재밌는 좋은 질문 받으면 저도 이제 자극받을 거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좀 말이 길었고요.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심화 독해 안 듣고 하프 모의고사만 듣는 분들은 이 진도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시험만 보시면 돼요. 참고로 하프 모의고사는 이 수업을 다 듣고 이제 시험 문제 풀었다고 가정하고 1시간 내에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막 꼼꼼하게 다시 해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핵심만 짚어드리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에 11문제, 중요한 문제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는 나라면 출제위원이라면 한번 내봤을 텐데 내지는 이거는 내가 한번 꼭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따로 정리해 놓고 한 번씩 상기시켜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발 바라는 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잘 활용하면 너무나 유익한 수업이 될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전자필기장 통해서 답안 제출할 때요. 이게 원노트잖아요. 여러분한테 다 공유해드렸어요. 공유 안 된 분들은 댓글에 다시 달아주시면 제가 공유 메일 다시 보내드릴 텐데 이거를 저한테 공유를 못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면쌤 이런 거 다 가르쳐주지 않나요? 근데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 되게 쉬워요. 여기 전자필기장 추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거를 생성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를 눌러요. 그러면 여기 전자필기장 이름이 있는데 본인 이름으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김계똥이라고 해도 되고 김계똥 언더바 인강 내지는 직강 해도 되고 아무튼 제발 이름을 맨 앞에
어떤 분들은 202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름이 저 뒤에가 있으면은 소팅 정렬할 때 못 찾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항상 이름, 그러니까 김계동이면 김씨 기억이 이렇게 정렬이 되거든요. 나중에 수동으로 할 때도 정렬하기가 쉬우니까 이거 한 다음에 이걸 눌러요. 그러면은 공유하겠습니까 나오잖아. 그럼 초대를 해. 그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이메일을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메일 제 주소 있잖아요. flowerplant@한메일.net 원노트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저 원노트 거기에 공지사항에다가 붙여 드릴게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편집 가능으로 반드시 하셔야지, 만약에 보기 가능으로 하면 제가 못 건드려요. 안 써져. 편집을 할 수 있어야 제가 채점을 해드리면 동기화하면 여러분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편집 가능 기능으로 해서 여기는 뭐 귀찮으면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 그냥 뭐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이거는 로그인 해야 문서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로그인을 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클릭 안 해도 로그인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 걸 손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 해도 되고 공호 누르면 끝.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못 만들어 가지고 막 밤에 나랑 통화하고 막 이런 이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처음에 좀 번거로운 것 같긴 해도 되게 쉬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3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 8월 달, 그 다음 90, 11월 달 다 이걸로 활용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섹션을 만드는 거야. 여기에 뭐 3, 6월 독해 하프모가 하고, 이걸 만들면 여기 뭐 7, 8월 하프모고, 90, 11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자 필기장은 노트, 그쵸? 노트인데 이 안에다가 그 말하자면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이 주제에 3, 6월 하프 모의고사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서 16주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페이지 추가하면은 계속 늘어나. 그럼 여기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안 보여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노트라고 생각하면 돼. 세 섹션 1, 2, 3는요 노트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의 노트를 정해서 3, 6월 달 채점은 다 이 노트로 받을래 하고 1주, 2주, 3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섹션을 늘리시는 분은 1주차 답안 노트 하나, 2주차 답안 노트 하나, 노트를 16권을 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섹션은 노트다, 그 안에 페이지는 이거다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헷갈려도 하다 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는 하프 모의고사 보는 분만 따로 공유를 하는데, 모의고사는 그렇게 많이 판서할 내용은 없어요. 이게 딱 1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서 노트 이제 보고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1번 문제가 뭐였냐면은 신월이 들어가는 말인데, 신월이 들어가면 되게 헷갈린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우리 그 문일다가 들어가고 산미 주장을 했을 때 이 18을 특히 뭐라고 그러냐는 신월 18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말로 신경률 18라고도 불러요. 같은 명칭이에요. 대신에 뭐 글자 수의 제한이 있다거나 내지는 경률이라는 걸 요구하는 답이라던가 문일다의 산미 주장이라던가,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신월 18을 쓰라는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신경률 18, 신경률시를 쓰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뒤에 파이가 있기 때문에 신경률시를 쓰라는 요구였어요. 예전에 몽롱시가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답이 몽롱시였어요. 근데 문제가 어떤 분들은 몽롱 18로 썼어. 분명히 문제 요구에서는 어떤 신지를 쓰라고 했거든. 근데 몽롱시가 답인데 몽롱 18을 썼어.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 기준에 따라서 몽롱 18은 틀렸다고 해도 여러분이 할 말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신월 18하고 썼다. 파는 일단 들어가면 안 돼요. 뒤에 이제 A 뒤에 파가 있으니까 뭐 신월시라고 했다. 신월시라는 말은 없거든. 신월시파 내지는 신경률시파 똑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 신경률시파는 신월사의 시인들을 집단을 다 통틀어서 문일다를 대표로 하는 그런 시파, 시군을 신경률 시파라고 해요.
그러면 신월사는 뭐냐? 그 사라는 게 뭐냐? 문학사단. 우리 보통 现代文学社团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신월사예요. 그러면 신월파와 관련된 기입형 답이 나올 때 여러분한테 신월사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월 18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신경률 18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요구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월 18한 신경률 18가 같은 말이다. 근데 특히 신경률 18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신월사의 시인들 중에서도 특히 문일다가 주장한 산미, 그러니까 시의 내재적인 화해와 외형적인 균제를 더 강조한 그런 시를 지은 사람들을 합쳐서 신경률 18라고 한다. 신월사는요, 문학 사단을 쓰라고 할 때 신월사라고 써야 돼요. 아무렇게나 쓰시면 여러분 다 아는데 근처까지 가서 오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경률 시만 쓰라고 하는 거는 파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문일다가 把创格的新诗具体界定为新格律诗라고 해서 문일다가 주장한 시를 신경률시, 여기에 맞게 시를 쓴 시파, 사람들, 시인들을 신경률시파, 신월시파라고 해도 되는데 그거는 문제 요구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된다. 제가 여기에서 요구했던 답은 신경률시인데 아마 분명히 뭐 신월시라던가 뭐 가깝게 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한 번씩 내봅니다. 신월사는 최초 희극 활동으로 시작을 했대요. 1925년 서지마를 핵심으로 해서 점점 신월시파가 형성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문학사단이든지 우리 만들자고 짠 하고 애기 낳듯이 낳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어디서는 23년부터래, 물론 태동한 게 그때쯤인 거죠. 그 다음에 간행물, 전报副刊, 시捐, 전기신월파는 뭐를 제창했는가? 신경률시를 제창했다. 그래서 뭐라고도 하는가? 신경률시파라고도 한다. 그들은 뭐에 힘을 썼는가? 신시 예술 형식의 탐색. 그게 뭔 말인가? 뒤에 나오잖아요. 문일다가 주장한 산미 주장. 促使新式艺术上走上成熟, 신시를 성숙 단계로 올려놨대요. 창작에 있어서 뭐를 창다오했는가? 신경률시, 만들자 한 거죠. 또 이 중국 신시发展有较大贡献, 이거는 뭐 영양가 없는 거죠. 다 아는 거니까, 공원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겠죠. 그 다음에 신경률시 파는 가리키는 게 뭐냐? 1923년에 베이징에서 신월사가 만들어졌대요. 이게 처음에는 문학살롱이라고 해서요. 서지마가 주축이 됐다고 했죠. 거기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이성이 감정을 절제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무작정 감정만 토로하는 그런 시가 아니라 신월시파, 신경률시파의 시는 뭐냐? 어때요? 내재적인 화해와 외형적인 균제도 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학 원칙을 주장을 했는데 시가에 감정이 범람하는 것을 반대했대요. 그러니까 일면 보면 서지마 시를 보면 서정시가 많고 막 감정이 넘쳐나는 것 같으면서도 시를 보면 백화로 어느 정도 내재율도 있는, 때로는 문일다 시는 외형적인 균제가 드러나는 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본질적인 존정이라는 건 순수하고 어때요? 이렇게 뭐 잡된 성분이 없는 이런 것들, 감정의 순수함을 요구를 하면서 중요한 말 나오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认为完美的形体是完美的精神的唯一表现. 이 말이 뭐예요? 완전한 아름다운 형체라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외형적인 뭔가를 갖추고 있는 게 완전한 정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통로. 다시 말해서 내적인 뭔가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틀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言志的内容要与语言形式.言志라는 게 뭐였죠? 언지, 내 생각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 이 언지의 내용이 야위 뭐뭐와 더불어서 언어 형식과 화해 통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뭐냐? 내용과 형식이 통일이 돼야 된다.
잘못 이해하면 외형만 중시한 거야? 아니요. 그럼 내적인 미만 중시한 거야? 아니요. 둘 다 중시한 거예요. 경률의 엄근을 강조했대. 그러면 경률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경률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날 틀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했냐? B와 C가 신시의 가장 중요한 신미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B와 C에 들어간 말 일반적으로 중국의 그 신월시파, 신경률시파를 얘기할 때는 화해와 균제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현당대 문학사 교정할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 화해라는 게 뭐냐? 내재적인 화해와 그 다음에 외형적인 균제를 말한다. 이게 신시의 신미적인 특징이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艺术上创作的核心是 예술적으로 창작의 핵심이 뭐냐? 문일다가 주장한 삼미 이론이다.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음악미, 색채미 내지는 회화미라고도 해요. 그 다음 건축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너무나 쉬워서 기평으로 내기 싫을 정도인데 한번 내봤어요. 이론에서도 나왔겠지만 他们的理论和创作对中国新诗的发展产生了较大影响. 뭐 이거는 아는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범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 겉으로도 어느 정도 틀이 좀 잡혀 있다. 신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작품으로는 대표적으로는 문일다의 死水와 发现 1925년에 문일다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상해에 배 타고 내리면서 처음 이제 보고 느낀 것은 시라고 했다고 했죠. 서지마의 짜이베 캉치아오라고 해서 굿바이 캠브리지라고 하는 그런 시가 대표적이다라고 해서 신경률 시의 화해와 균제인데 균제와 화해를 바꿔 써도 정답으로 인정은 되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로라고 하잖아요. 중국어로 뭐라 하죠? 改革开放以来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혁 개방을 개방개혁 이후로 알아는 듣죠. 근데 이상해. 그런 것처럼 분명 요걸 얘기할 때는 화해와 균제 얘기하죠. 균제와 화해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순서대로 암기를 해두시고 내재적인 그 화해와 외형적인 균제가 뭔지 여러분 잠깐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제가 전선 좀 갖고 오느라고 이거 생각하고 계세요. 뭔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갑자기 김춘수의 꽃을 왜 띄웠냐면 내재율 설명하고 외형률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딸이 고2인데 지금 마침 김춘수의 꽃을 배운대요, 학교에서. 근데 김춘수의 꽃이 대표적인 내재율을 갖춘 시거든요. 근데 뭐 내재율이 뭔지 모르잖아요. 내재적으로 깃든 운율.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 시험에 보기에 내재율 관련돼서 언급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등장한 작품 기억나세요? 재수하신 분? 뭐 나왔었어? 노신의 산문시 야초가 내재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맞는 보기와 틀린 보기를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야초가 산문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시중에서 정형시나 외형률이 있는 시는 글자 수가 딱딱 맞으니까 운율이 딱딱 맞으니까 외형률이 있는데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 자유시나 산문시에 있는 운율인데 잠재적으로 깃든 운율인데 야초라고 하는 작품이 산문시집이라는 걸 아예 모르면 그거는 문제를 보기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재율이 뭔가 하면은 이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뭐 시를 낭송하듯이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이거 뭐야 앞에서부터 아니잖아.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래서 좀 정연한 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너무 구글이 광고로 나와가지고 제가 지웠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 글자가 조금 정연하게 보이네요.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걸 그냥 쭉 연결하면 그냥 하나의 문장 같거든요. 근데 보면 둘, 둘, 셋
요거를 안 띄었으면 둘, 둘, 셋,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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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완전히 정형화된 정형시는 아니지만 자유시지만 뭔가 낭송을 하면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연도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것도 둘, 둘, 셋, 다섯, 하나. 완전히 딱딱 맞는 건 아니에요. 둘, 넷,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읽다 보면 낭송을 하다 보면 리듬감이 느껴지고 그냥 풀어 쓴 글 같지는 않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산문시는 자유시는 내재율이 깃들어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 읽다가 이거를 주장한 거죠.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외형적인 균제를 맞추던가 그럼 우리 스슈이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7글자인가 9글자인가 탁탁탁만 맞잖아요. 근데 서지마 씨 보면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서지마 우리 왜 가사 쓸 때도 가사를 그냥 뭐 우리 뭐 수필 쓰듯이 할 수 없고 노래 가사 쓰는 작사가들은 그 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지마 씨가 노래 가사가 많이 활용이 됐어요. 노래 가사로. 내재적인 운율이 내재율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재적인 화해와 외형적인 균제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재율과 외형률을 봐서 그러면 이제 내재율 그런데 외형률은 뭐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글자가 딱딱 떨어지는 건데 우리나라로 치면 노래 중에서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이런 식으로 33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외형적으로 갖춰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균제는 아실 텐데 내재적인 화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재적인 운율이 깃들어 있는 그런 시를 내재적인 화해가 들어가 있는 시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됐고요. 2번 보시면 우리 주작인 미문 시험에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냈어요. 기억을 하시라고. 1921년 미문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해서 기술할 수 있는 거 예술적인 서정산문, 서사서정산문을 제창했다. 신문학의 새로운 토지를 열었다. 왕동자와 푸스니엔과 후시 같은 사람들이 부응했다. 그리고 빙신이라던가 주자청, 욱달보, 위핑보어, 서지마, 주작인도 많은 작품들을 써내서 이제 토황한 거죠. 彻底打破了 미문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不能用白话的迷信 이 말이 뭐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글은 고문으로 써야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백화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산문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미문 주장인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작인이 해내기도 한 거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작인의 작품 하나하나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우펑传이라던가 고향의 야채라던가 이렇게 보면은 예뻐요. 그냥 자기 고향에 대해 뭐 문물이라던가 경치라던가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서정산문인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백화로는 그런 산문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고전산문 같은 문헌문의 형태로만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다고 했던 선입견을 타파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기입형으로 문제로 나왔었고, 그래서 미문은 독립적인 문체로서의 지위가 문학사상에서 확립되게 된 계기가 된 거다라고 해서 주작인 한번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비에 들어갈 말은 뭐냐? 신청년에 이 칼럼을 전문 칼럼을 만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감록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수감록하고 뭐하고 헷갈린다고 구분해서 알아두라고 했었죠. 수상록하고 해서 저 구분해서 알아두라고 했는데 수상록은 누구 작품이죠? 빠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헷갈릴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빠진의 수상록은요 이제 글자 하나만 다를 뿐인데 현대 잡문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빠진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빠진 완예의 당대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친 수상록 썼다. 이건 뭐 그게 영양가 없는 말이고, 그래서 지식인이 반드시 져야 할 역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제 이행을 하게 된가, 지식인의 고뇌를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서 문학과 사상의 까오펑에 도달했다는데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중요한 건 빠진의 수필집인데 이 작품은요 문화대혁명 끝나고 80년대까지 빠진이 계속 썼던 거라서 굉장히 작품 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 하나가 나왔죠. 그 중에 뭐죠?
怀念萧山이라고 해서 빠진의 아내가 먼저 사망을 해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쓴 산문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문화대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문화대혁명을 거친 지식인의 고뇌를 담았다, 자기 반성을 담았다 했거든요. 그럼 이게 수상록이고 수감록은 언제랬어요? 1918년 신청년. 그러니까 시기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글자 하나, 요거는 수감록이고 요거는 수상록인데 그래서 수감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청년의 전문 칼럼도 있었고, 像其撰稿的大多是新文化运动的倡导者，李大钊도 있고 전두시도 있고 전현동 있죠. 전현동 잘 보세요. 전현동 다음 시간에 이름이 나와요. 노신 나올 때 전현동 나와요. 류반농, 유반농. 이때 유반농이 이 시를 짓기 전까지는 그녀를 뜻하는 타가 없었대요. 유반농이 시에서 처음으로 타를 만든 거예요. 쓴 거예요. 주작인 등 작가 있었고, 노시는 잡문의 가장 대표성을 갖는 작가고, 잡문은 오사 시기에 민감한 신경과 사상 계몽의 전쟁터에서 비수와 뭘 얻은 거야? 더창, 투창, 칼과 창을 얻어서 具有极端的现实 锋芒和战斗力量에서 극단적인 현실의 끝과 전투의 힘을 얻게 되었다. 并且这些杂文作品运用明白畅晓的白话文字 백화로 썼다. 이성 속에 격정이라는 거 열정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열정이 담겨져 있고, 论辩中不乏形象, 논변하면서 이미지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立论坚实, 입론이 견실하고 견고하고 주장이 견고하고요. 短小精悍이라면 편폭이 짧으면서도 깔끔해요. 담겨져 있을 내용은 다 담겨져 있고, 又展现出作者的不同风格라고 했어요.作者가 앉아있다가 아니고 작가네요. 작가의 다른 품격을 담고 있다. 作者 앉아있다 아니고 작가입니다. 작가의 서로 다른 품격을 담고 있다. 조저가 아니라 조저. 됐습니다. 이걸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진독수의 잡문 같은 경우에 감록 같은 경우에 폴라민화이라는 되게 날카롭다, 명쾌하다. 전용동 같은 경우에는 왕양즈스라고 하는 거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하다, 거리낌이 없다,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유반동 같은 경우에 슈앙즈 유머한 거는 되게 솔직하면서 유머러스하고, 루신 같은 경우에는 실리 닝종이라는 건, 실리는 날카로우면서 닝중은요 진중해요. 这个作家群的创作让世人领略了白话文的艺术力量.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이 백화로 수감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백화의 영양,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거고, 使得杂文在短期内迅速成熟, 잡문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중국에 자리 잡을 수 있었고, 奠定了杂文在现代散文史上的地位라고 해서 잡문이 현대 산문 사상에 있어서의 지위를 다졌다라고 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신월시파 문일다 스슈에 관련돼서 내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해석을 했었는데, 일단 스슈가 나왔고 비에 설명되어 있는 이제 작가 이름 쓰는 건데, 문일다 이거 틀릴 수가 없는 거죠. 간혹가다 문일다를 그럴문으로 쓰면 이제 틀리는 거고, 아무튼 문일다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또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또한은 끊다, 끊어지다, 단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절대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배운 쥐또의 뜻.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这里断不是美的所在있잖아요. 여기는 절대 아름다움의 소재지가 아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주석들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암기를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뭐지 끊어지다였나 그러면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혹시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미 주장에서 순서대로 음악미, 회화미, 건축미 쓰시면 되는데, 회화미 대신에 색채미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일단 그러면 음악미가 뭐냐, 특히 사수 관련돼서 매제 쓰쥐라고 했는데, 한 절에, 그러니까 한 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덩어리 있죠.
지금 쉽게 말해서 네 줄로 이렇게 반쪽 짜게서 네 줄 있잖아요. 그게 한 절인데 우리나라에선 그걸 한 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1행, 2행, 뭐 1년에 1행, 2행, 3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 덩어리를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절에 구가 4개예요. 구가 4개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그거 한 덩어리가 절인 거고, 그 한 줄을 구라고 하는 거니까 매 절에 4구가 있고 매 구마다 글자가 둘, 넷, 여섯, 여덟, 9개가 있어서 매쥐 지우즈라고 하고,排列整齐라는 거는 배열이 나란히 아주 가지런하다. 그제 따티 야윈이라고 했는데 각 절은, 각 연은 대체적으로 다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아분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아분이라게 하는 게 뭐죠? 우리 이론 시간에 1, 2월 달에 잠깐 배웠잖아요. 운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경유시다 보니까 우리 뭐 당대 근태시처럼 정말 딱딱 맞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무슨 개 이름처럼 운보가 있어요. 거기에 맞는 글자만 써야 돼. 안 그러면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통 옛날에 근태시에 아분하는 구는요, 짝수구였어요, 홀수구였어요? 짝수구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순서대로, 참고로 왼쪽 오른쪽 순서고, 위에서부터 내려갈 때 위에서 2, 4, 2, 4 이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 룬, 庚, 화, 샤, 모, 포, 명, 성, 자이, 제. 왠지 느낌상 뭐가 끝하면 응이면 응이고, 제, 자이 하면은 찌에 이렇게 끝나는 게 비슷하잖아요.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다 하더라도 그거를 따디 야윈이라고, 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라임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 어머니는 고등어를 좋아하셨고 나는 그거를 밤에 꺼내 먹었고, 막 고고 이렇게 똑같은 걸 안 하더라도 뭐 비슷하게 기억으로 뭐 한다거나 이런 라임 맞추는 게 이제 중국 이게 신월시파가 특히나 그걸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写的是一个发臭的死水原色彩却十分鲜明이라고 했어요. 뭐 같은 경우에냐면 색채감이 두드러지는데 비취색, 녹색, 복숭아 빨간색, 진주 하얀색 진주라던가 알록달록 선명하게 사람을 비춘다라던가 유화 같은 색채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색채미, 회화미라고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체 시는 5절로, 5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연마다 4구, 그 다음에 이 매구마다 9글자, 이게 정치하다. 잠깐만요. 앞에 있는 게 구조화가 맞춰졌으니까 그걸 건축미라고 하고, A에 들어갈 말은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더 중요한데, 뒤에 게 뭐냐? 아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쌍항 야윈 됐고, 매 절에 환운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환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는 계속 응응 하는 게 아니고 샤도 되고 지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가 제조시행이라고 했고 허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리듬감이 있고 화해를 갖추고 있는데 이거를 음악미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뒷부분 때문에 A는 음악미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는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시는 잘 시험의 소재로 활용을 잘 못하니까 한번 나왔을 때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A와 B를 해석하라고 했는데, A가 뭐냐면 멍장준 터, 이거 터, 지민狗道之雄儿이라고 해서 터가 특별의 뜻이 아니라只不过단지 다만의 뜻이라고 했었죠. 주소 외우신 분 틀릴 리가 없고, 그 다음 숑이라고 하는 거는 맹상구는 단지 계명구도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라고 해서 그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 셔링, 뭐 링다오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C, 남면이라고 돼 있는데 C가 가리키는 대상을 이중지문 비문장에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올해 백이열전인가 실제 시험에서 나왔죠. 이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 왕인가 군을 실준한다고 했는데 그 군이 누군지 찾아보라고 해서 헷갈렸잖아요. 어떤 왕이지 이러면서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남면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되죠. 남면이 뭐라고 했어요? 왕. 그러면
비에서 나온 왕은 하나밖에 없어. 인물들은 몇 명 나왔어요. 그다음 그 왕의 후궁도 나왔어. 근데 왕은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 누가 나왔죠? 진짜 왕 나잖아. 이 사람을 써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글에서, 그러니까 B 문장에서 비롯된 거야. 참고로 A 문장은 왕한석의 맹상군전을 읽고라고 하는 글인데, 왕한석이 무슨 글을 읽었냐면은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있는 맹상군 열전을 읽은 거예요. 거기 보면 맹상군에 대해서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뭐 자랐고 아버지랑 어떻게 했고 뭐 문객들 어떤 문객 배웠고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삐딱하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보면 B문장이 먼저죠. A가 뒤에요. 그러면은 계명구도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어디가 출처가 되냐면은 사마천 사기가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B에서 나왔는데 B에서 나온 사자성어를 A글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공부하신 분은 너무나 쉽게 계명구도를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D가 뭐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석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제시를 해드렸냐면 이 이야기를 말로 해줬어요. 말로. 그러면 수업 집중해서 들으신 분은 그 스토리를 이해했으면 어려운 지문인데 다 해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답도 조금만 문맥을 맞춰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D를 만약에 나 초수생인데 D 맞췄어. 그러면 전도가 유망합니다. 아주 가능성이 아주 커요. 또 하나, D 하기 전에 하나 언급을 하자면 A 문장에서 그 선비사가 몇 번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선비사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잖아. 그쵸?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맹상군이得势했다고 하더라. 그때 시는 현명한 선비 얻었다고 칭찬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분법적인 논리로 좋은 선비, 나쁜 선비, 일단은 그렇게 해봅시다. 세상에 그런 선비는 없지만 아무튼 좋은 선비, 나쁜 선비, 能得势하면 좋은 선비, 그쵸? 그러면 그 두 번째 시 이구归之 할 때 두 번째는 좋은 선비, 나쁜 선비. 나쁜 선비? 맹상군 관점에서는 나쁜 선비. 근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선비들이 다 맹상군한테 가서 맹상군 문객들이, 식객들이 3,000명이 넘었대. 그러면 좋은 선비. 그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왕한석 이 작자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선비들이 이 사람한테 간 거지 해서 왕한석 관점에서는 나쁜 선비. 그 다음 세 번째 시는 뭐예요? 지주 연더시 할 때 어찌 좋기 시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맹상군은 계명구도의 우두머리일 뿐인데, 그러면 세 번째 시는 좋은 선비, 나쁜 선비? 좋은 선비. 네 번째는 得一事焉亦可以南面而治秦이라고 했을 때得一事焉할 때 이때 시는 좋은 선비, 나쁜 선비? 좋은 선비. 마지막 선비 此事之所以不治也. 이 때문에 이는 시가 거기 맹상군 문화에 가지 않은 까닭이다, 이유이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 시는 좋은 선비, 나쁜 선비? 좋은 선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화 파이 보다 보면 분명히 선생님이 이거 나쁜 선비라고 했는데 어디서는 되게 현사라고 나와 있는데 뭐지? 그건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D를 한번 볼 텐데 이걸 D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은 맹상군을 진나라 소왕이 진나라의 재상으로 삼으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 부분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人或说秦昭王曰라고 했어요. 여기서는说라고 하는 게 말하다가 아니라 아까 위에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하다구나. 진나라 소왕을 설득하여 말하기를 맹상군은 현명합니다. 而又其族也. 그런데 제 나라 종친입니다. 진샹진. 근데 지금 진나라의 샹이다. 이때 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후샹, 빵주, 짜오샹 뭐 이런 것밖에 아까 슈이샹 잠자는 모습인데 여기서 동사로 재상 노릇을 하다. 재상 역할을 하다. 근데 지금 진나라의 재상을 하면 반드시 시엔지 알하우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 나라를 우선시하고 지 조국이라고. 진나라 여기 이제 그 손님으로 왔자 제상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왕이 우리 진나라를 뒤로 생각할 거예요. 우선시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진나라는 아마도 위급해질 겁니다. 위험해질 겁니다. 그리하여서 진소왕이 귀가 솔깃한 거죠. 귀가 얇아. 나이지 뭐해서 멈췄대요. 뭐를 멈췄을까? 목적어는 없지만 직무, 재상 직무 정지하고 맹상본을 지우했대요. 왠지 지우가 뭔지는 몰라도 큰 거 안에 사람이 갇혔어. 감옥에 가둔 거예요. 머위 샤즈 도모를 했어. 계획을 짜가지고 죽이려고. 샤즈 할 때 그러면 즈가 누구일까? 맹상군. 맹상군은 使人比赵王性机求解 사람을 보내서 우리 D라는 거는 이제 접촉하다 할 때 이렇게 건드리는 거 만나보라고 한 거죠. 접촉해 보라고. 소왕의 총애하는 이제 후궁을 만나서 좀 부탁을 해보라고,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이제 하는 거죠. 시킨 거죠. 그랬더니 그 총비가 총애하는 후궁이 소왕이 총애하는 후궁이 말하기를 借运的君胡百求라고 해서 천첩은 저는 자기를 낮추는 말이라 했어요. 원컨대 그대의 호백구를 얻기를 원합니다. 너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너 나한테 선물 주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여우 모피코트 주면은 생각해 볼게. 이런 거예요. 후치고 말 호백구가 뭐라 했어요? 여우의 하얀 겨드랑이 털로 만든 아주 부드러운 모피코트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맹상군이 진나라에서 제 나라에서 진나라 오면서 이미 소왕한테 선물로 줘버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 맹상군이요, 호백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즈첸진 왠지 느낌이 이걸 쩡지지만 그 앞에 사람 인자가 있는 거야. 같이 할 때 짜즈 가치가 천금이래요. 천하에 우슈왕 2개가 없대. 그렇죠? 하나밖에 없대요. 루진 진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바쳤다. 누구한테? 소왕한테. 그럼 우타치오라고 해서 더더군다나 다른 호백구가 없다. 해석이 되죠. 맹상군은 우리 마침 우리 논어할 때 배웠잖아요. 부환 ren부지지 나왔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걱정하다, 우려하다. 맹상군이 우려하자, 변원커 우려하면서 두루두루 객한테 물었죠. 이때 객이라는 건 자기 문객들, 식객들한테 물어본 거죠. 뭐 나왔네. 아무도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않다.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방법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最下座有能为 땡땡저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아래에 앉아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2글자라 할 수 있는 자가 말하기를 2글자. 심지어 A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신은 능히 호백구를 얻을 수 있다?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문맥상 그렇게 해석하랬죠. 나이의 웨이고 이내 밤에 개가 됐대. 잘 보세요. 우리 우계시서 할 때 웨이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아까 웨이가 시도 있고 되다도 있고 위하여도 있는데 아까 뭐예요? 庄 할 때假装 있잖아요. 개처럼. 가장을 하여서 이루 진공장종이라고 해요. 공장종 진나라 궁궐로 스며들어가서 말은 취했다라고 했는데 좋게 말해서 취한 거죠. 훔친 거죠. 所献 후百求之 호백구를 그러니까 바쳤던 호백구를 훔쳐서 온 거죠. 이시엔 지왕 신지 그래서 진나라 그 후궁한테 갖다가 바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행동은 계명 구도에서 계명이에요, 구도예요? 구도야 답이. 근데 이게 안 보였겠지. 보였어요? 보였으면 잘한 거라고. 안 보였으면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어렵게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문맥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를 듣고 나서 원문 보면 왠지 해석이 되지 왜 이상하게 막 고문이 눈에 보이지 이런 거. 물론 그 어휘를 다 알지는 못하고 답을 그 정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면 나중에 얼마나 잘 보일 거냐고. 그렇죠? 3월인데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보세요. 후궁이 웨이옌인데 웨이 다음에 뭐가 빠진 거예요. 비넌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는 이 맹상군을 위해서 소왕한테 말을 해준 거지. 싸바싸바. 풀어주세요 그냥 뭐 이러면서 풀어줘. 짜왕是孟尝君 해석이
짜왕이 맹상군을 석방하다 할 때 석이잖아. 풀어준 거죠. 맹상군이 더추 나올 수 있었어요. 나왔어요. 지취 즉각 말 타고 달려. 취는 리카이 도망간 거죠. 껑펑船이라고 했는데 바꿔서 펑船이라는 거는 출입국 할 때 문서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变名姓이出관이라고 이름을 성명을 바꿔서 함국관을 나갔다. 예반지 한국관 밤에 함국관에 다다르자 진소왕이 후회를 했어요. 뭐를? 맹상군 나가게 해준 거. 풀어준 거 후회를 해서 지오즈이취라고 해서 맹상군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떠난 거지. 맹상군은 여기 뭐 주어 생략 우리 고대하나 해석법 할 때 1월달 맨 처음에 배운 게 주어 생략 비너 생략 문맥상 누가 뭐가 주어고 뭐 하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왕이 잡으려고 했더니 맹상군이 이미 도망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시ren지传주지 그래서 즉각 사람을 보내서 말을 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맹상군을 잡아라 하고 보낸 건데 맹상군이 추지관 아까 계속 한국관이 나왔잖아요. 한국관에 이르자 관파 지밍을 추커라고 했는데 그 한국관의 법으로는 보세요. 찌밍 닭이 울면 뭐예요? 추커 객을 내보낼 수 있다. 내보낸다. 맹상군은 공追지 무서워 뭐를 추격대 오는 게 무서워. 크지쥐 샤作者라고 했어요. 객 중에서 샤 아래자리에 앉아있던 자가 여능웨이 제가 이 부분까지 왜 발췌를 했느냐면 보세요. 아까 그 답이 됐던 거 있죠. D. 그 구문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最下座有能为狗盗者 여기 뭐야? 有能为지밍 했는데 지밍저 해도 되는 거지. 눈치를 채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걸 보고서 난 모르겠던데 끝에까지 읽다 보면 여기는 지밍 나왔네. 그러면 계명 구도니까 저기는 거 따오겠지. 이렇게라도 찍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숨겨놔요. 그다음 얼지지명 제나라 닭들이 다 울자 마침내 파传出 어때요? 온 그 바깥으로 나가서 그 함국관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다, 도망갈 수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맹상군 열전 상당히 긴데 그 스토리를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가 나와도 이제 괜찮은 거죠. 참고로 올해 백이송 백이열전이 나왔기 때문에 재미 들렸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보면은 문제가 다 반드시 지금까지 문제가 다 양질의 문제가 아니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문제도 있어요. 근데 괜찮은 문제도 나와. 그러면은 재미 들려서 계속 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백이송 백이열전 같은 경우처럼 맹상군하고 이렇게 비슷한 소재로 해서 내는 거는 당분간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전국책에 나와 있는 추기풍 제왕납관인데요. 요거는 해석을 다 해봤지만 이것도 역시나 A, B를 해석하라 할 때 저의 아내가 저를 쓰한다 할 때 이 쓰는 동사로서 편애하다, 피아이라고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几年之后라고 해서 지라고 읽으면 1년 정정 2년이라고 했죠. 그거 이제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주석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게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주지 않은 것도 이렇게 숨겨놓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蒙可罗雀의 반의사를 A에서 찾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멍커 일단은 이런 문제는요. 멍커 루어추에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이야? 멍커 루어추에가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모르는 걸 보고도 한번 무슨 뜻인지 유추해 보면서 여러분 실력이 조금씩 늘거든요. 뭐는 문이죠. 커는 뭐겠어요? 가능하다. 루어는 뭘까요? 함정 뭐 그늘물로 잡는 거 있잖아요. 추에는 뭐예요? 삼새, 새. 그러면 갑자기 문 앞에 새를 잡을 수 있대. 그게 뭔 말인가? 사자성어인데 意思是原指门外可张王不却 직역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만약에 이 사자성어가 나왔을 때 함의를 써라 그럴 때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걸 써요. 形容이나 비위를 써야 돼. 뭐냐? 形容后形容为官者修官失事后 관직을 하던 사람이요. 자기의 지위 같은 거 잃어버려요. 门庭冷落车马稀少 권력, 권세 없으면 아무도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뜸해. 아무도 안 와.
或形容事业由盛而衰. 사업이 잘 되다가 그게 지금은 점점 별로야. 宾客稀少之况. 빈객들이 적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을 쫙 치면은 쫙 하는 게 참새들이 잔뜩 잡혀. 예, 사람이 없네 이런 뜻. 중요한 게 宾客稀少한 거.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 그러면 사람이 모고 가는 사람이 없네, 손님이 없네라고 했는데 추기풍 제왕낙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추기가 나 잘생겼어? 아내 그래? 첩 그래? 손님 그래다가 왕한테 가서 이러니까는 이게 멍삐하는 게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왕이 오 좋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간언을 올리면 상은 좀 등급은 다르겠지만 나한테 얼마든지 간언해 했더니 처음에는 어따 그랬어요? 문정약시. 문 앞이 마치 시장처럼 붐볐다 간언하는 사람들로 그 사자성어가 뭐였죠? 만팅 루어시 이걸 써야 되는 거죠. 네, 안 봤으면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모르신 분들도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 또 하나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추기가 건의한 게 뭐냐. 근데 문제는 그거를 비문장에서 4글자로 찾아서 대답을 해보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전국책에 추기풍 제왕 납관에서 추기가 이 글이 등장하게 된 이유,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일단은 잘 보세요. 추기 입장에서 뭘까? 추기 입장에서. 여러분 어떤 글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추기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점은 뭐 같아요? 이 글을 통해서 추기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점? 용기 있네. 왕한테 당당하게 간언도 하고 대신에 말할 때 참 그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좀 신경 썼다. 좋다. 교훈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잘 쯔즈즘이라는 건 자기 판단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 못생긴 거 알아. 그렇죠? 그 성북 성공보다 내가 못생긴 거 알고 있어. 아니면은 나 혼자 우쭐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이러면은 이 이야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나라 위왕, 제왕의 각도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 아무리 신하가 완곡하게 얘기해도 뭐 결국은 그 뜻이었어? 저놈을 죽여라 이러면 이제 죽을 수 있는데 다 받아줬어요. 쉬쉬나젠했어. 다 받아들였어요. 有富国强兵的愿望, 부국강병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추기 입장에서 뭘 건의를 했냐면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 긴 얘기를 스토리를 얘기를 한 거죠. 제나라 왕한테 언로를 넓히십시오. 좀 들으십시오. 간언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중지문으로 제갈량의 출사표를 했다는 거지. 근데 제갈량의 출사표는 여러 번 얘기했죠. 유비가 아니라 그 아들 유선한테 바치는 거고 북벌 떠나기 전에 표문을 올리면서 어떻게 하십시오. 누구는 누구 얘기 잘 들어야 되고 뭐 군사적으로는 누구 잘하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고 잘못하면 누구 혼내고 이런 당부한 말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누구 말 잘 듣고요. 언로를 넓히시고요.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걸 갖다가 이 부분은 제갈량 출사표 앞부분인데 선제가 누구라고 했죠? 유비라고 했죠. 창업이 뭐겠어요? 천하통일이겠지. 웨이반 반도 안 되는데 알중투 뻥추 중도에 뻥추했대. 뻥추가 뭐 같아요? 뻥추 죽었대. 그렇죠? 황제가 죽는 게 뻥추. 우리 보통 사극에서 붕어 하셨습니다. 그 붕어가 뭐지? 그 붕어가 왕이 죽은 붕어예요. 우리 같은 라오바이싱이 죽으면 붕어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 급에 따라 죽음이 용어가 다 달라요. 알아보면 돼요. 찐티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찐 현재 티엔샤 이렇게 천하가 삼분됐다. 뭐로? 미초거로. 익주가 피폐해졌대. 촉한의 땅 익주가 피폐해졌대. 此诚危急存亡之秋也라고 했는데 이는 진실로 정말로 웨이지는 알지. 뭐죠? 웨이지가 위급 존망 알잖아요. 존재와 멸망이 가을이다 이러면 큰일 나지. 왠지 가을 같지는 않아. 이게 뭘까요? 그쵸. 시간이에요. 什么什么的时候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치우라고 하는 게 갑자기 문맥상 위급 존망의 가을입니다만 가을에 떠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을이 아니라 때라는 거. 여기서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되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란, 연즉, 시외之臣不屑于内, 시위하는, 즉 모시는, 황제를 모시는 신하는 안에서 나태하지 않고 忠士之士忘身于外者, 충성스러운 신하는 바깥에서 몸을 잇는다? 몸을 잇는다는 게 뭘까요? 한국어로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잇는다는 게 뭘까?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같죠, 그렇죠? 몸을 잇는다는 거니까. 그럼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왕선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 舍身忘死奋不顾身 거예요.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안팎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原来 알고 보니 注意先帝之殊遇 뭐 때문인가? 유비 선제의 아주 남다른 대우 때문이다. 즉 이렇게 안팎으로 잘 지키는 이유는 선제께서 잘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위바오之위 비샤예. 그래서 폐하 유선께 보답을 하고자 이 신하들이 열심히 하는 건데요. 정말이지 정 마땅히 이开张圣听 보세요. 开张圣听 开张圣听 요게 답이 되는 거죠. 开张圣听 뭘까? 开장 말 그대로 뭐예요? 넓히는 거. 성팅은 성스러운 귀를 넓히시라는 말. 그래서 开장이라는 거는 확대하다, 넓히다, 듣는 걸 넓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扩大声明的听闻，意思是要后主，后主가 유선이죠. 广泛的听取别人的意见. 开장은 扩大의 의미다. 즉 귀를 넓히소서 이거예요. 좀 언론을 넓히소서, 언론을 누가 간언하면 좀 들으소서 이거죠. 이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닌데 제갈량의 출사표 이 부분을 안 봐도 좀 들으라는 건데 좀 건의하라는 건데 왠지 네 글자는 얘 같아. 딴 데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찾다 보면 이걸 찾게 되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옛날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로써 꽝 이때 꽝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 파양꽝다 빛나고 빛내라는 거, 샌디 이더라는 거, 선제에 남기신 아름다운 덕을 밝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호이홍智是 之气라고 호이홍이라는 것도 앞에 꽝하고 비슷한 의미로서 동사로서 넓히고 똑같은 거예요. 뭐를 어떤 의지를 넓히소서. 뿌이 뭐뭐 하면 안 돼요? 뭐야 안 되는 거야? 왕즈페이보 이거는 경방대의 경박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인위시이라는 거 비유를 끌어들이시고 의를 이루시면 안 돼요. 부위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로써 사이 중间之路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중간의 길을 막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间之路 이렇게만 하면 또 틀린 거죠. 건의한 내용은 언로를 밝히소서. 그러니까 칼장 성팅 요거를 골라 주셔야 되는 거고 참고로 제가 제갈량의 출사표를 전체 글을 발췌를 안 했는데 밑에 보시면 답이 될 만한 네 글자가 몇 개가 더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한번 해석해 보세요. 知州라고 하는 거는 계획하고 도모하고 상의하는 거. 뭐를 善道 이로운 좋은 선한 인도를 어때요? 좀 이렇게 계획하고 도모하소서. 그다음 차나야옌 하면은 살피고 받아들이소서. 우아한 말들, 좋은 말들을 받아들이시옵소서. 이런 표현도 제갈량의 출사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말, 간언하는 그런 말을 좀 들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고로 아까 예를 들어서 충원의 길 이런 것만 찾았다. 그러면 그건 답이 안 되는 게 그냥 명사잖아요. 근데 좀 살펴서 받아들이십시오. 상의를 하십시오. 넓게 언로를 이제 밝히셔서 좀 새겨 들으십시오라는 그런 동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훨씬 더 좋은 답이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 충고는 왜 약은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 하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왔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한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 다음에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량려 구거 리위빙 량려 구코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충어는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하는 데는 이롭다라고 해서 전체 수거를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쓴말해 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 왕이면 좋겠지만 다 오냐 뭐 이렇게 하다가 누가 자기 거슬리게 하면은 뭐 죽어라 뭐 이러면은 이제 큰 참상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말할 때 완곡하게 하는 게 이게 축이 물론 이제 왕과 신하 간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도 평상시에 뭐 학생을 대할 때나 친구한테 충고를 할 때 같은 말이라도 좀 돌려서 하는 것과 직설적으로 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다를 수가 있다. 물론 이 말을 새겨두고 누군가가 나한테 직언을 하면 좀 이렇게 좀 정화라고 받아들여야겠지만 반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할 때는 이런 거야. 량량 구컬리 위빙 이래서 오면서 직설적으로 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말을 완곡하게 하라는 교훈도 같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지문이 별로 없는데 6번은 주자청의 허탕위에서인데 그 첩사가 나왔었잖아요. 시험에. 근데 다른 부분의 첩사였어요. 이걸 골라야 되는데 보시면 달빛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떻게 흐르는가? 조용하게 쏟아진다라고 해야 돼요. 조용하게 쏟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의 칭우라고 하는 거는 허탕에 떠있다, 껴있다 이렇게 됐으니까는 얇은 안개인 거예요. 우리 방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薄薄的轻雾浮起在荷塘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윈이 뒤에 저거가 있죠. 윈이 이청 어떤 얇은 구름이겠죠. 그래서 바오바오더 윈이라고 안 해요. 딴딴더 윈이라고 하고 딴딴더 윈.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갈 거는 디한 양레오라고 했는데 버드나무가 구부러졌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여러분 풀 수 있는데 왕완의 양레오의 시수의 첸인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첩사인데 유사한 알맞은 그 사물하고 매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예전에 한번 나와서 한번 다시 내본 거고 그 다음에 천츠를 발음을 쓰는 건데 천츠 들어간 사자성어가 천츠부치 있잖아요. 뭐 찬지야 이럴 때 찬도 아니고 그렇죠? 츠 같은 경우도 차이시 할 땐 차이지만 이땐 츠라는 거 차부도 할 땐 차가 됐지만 천츠 발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미 이거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따이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왔는데 따 다음에 이를 경성으로 발음하면 형용사로 마마 후후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멀리 산이 대략적인 윤곽만 보인다 할 때 그 따이 따티더 룽쿠어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주자청의 장성 덩잉리의 진화이허라고 해서 이거 오사시기 산문할 때 배웠던 거죠. 누구랑 유람할 때 썼다고 했죠? 미핑보 1923년에 달밤에 유람하면서 쓴 산문인데 스토리를 이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문제가 좀 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중국어로 이스를 쓰라고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난이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A와 B의 문장 속에서의 의미가 뭐냐. 일단은 한국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는 도덕률의 압박을 받아서 그녀들을 거절했다는 거. 문맥상 봤을 때 뭐냐. 도덕적인 속박에 얽매여서 그녀들을 거절했다는 건 그녀들이 누구였죠?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노래하는 가기죠. 노래하는 가기들이 뭐 하죠? 돈을 받고 노를 해주죠. 그러니까 가기들이 노래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를 써주시면 돼요. 노래를 듣는 것을 거절한 것 내지는 돈을 내고 가기들의 노래를 사는 것을 거절했다. 의미가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채점할 때 여러분이 맞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 여러분 개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답을 보고 정답 범위 내에 허용이 된다 내지는 안 된다 이게 판단이 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작문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한국어로라도 알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문장은 뭐여야 되냐면은 憧憬着天儿的妙音了라고 했는데, 그래서 동경하고 있었대요. 귀에 착 달라붙는 묘음이라는 게 그 달콤한 음색 내지는 유혹적인 매혹적인 음악을 동경했다는 게 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나는 너무나도 가기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해주는 그 노래소리를 듣고 싶었다예요. 근데 그걸 중국어로 장문하면 돼. 처음은 어렵겠지만 이것도 자꾸 연습해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답안에 뭐라고 제시했냐면 作者自己碍于道德律的束缚 도덕의 속박을 받아서 拒绝聆听歌妓的卖唱的歌声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비슷한 의미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上完的去听歌妓的歌 라고 하거나 自己想听歌妓唱歌 이런 거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묘음을 티아르의 묘인을 내가 총징했다라는 거, 노래하는 거 듣고 싶은 거예요. 가기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 다음 8번은 주자청의 빼잉인데요. A의 이유를 쓰래. 이런 문제 우리 시험에 나오거든요, 종종. 근데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 바로 화가 혼자 오지 않는 날들이다라는 거. 왜 화가 혼자 오지 않아? 할머니 돌아가셨지, 아버지 실직하셨지, 그 말을 여러분이 지어도 되고 바로 앞에 이미 있어요. 祖母死了,父亲的差事也交下了. 이거 써주시면 돼요. 이건 의외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옮겨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하무이를 쓰라고 했는데 티에 우죄ren지루라고 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그러니까 하늘은 사람을 명을 끊는 그런 길은 없다는 건 우리나라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희망을 가져라, 무야 방치 시왕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쓰시면 맞습니다. 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C의 피인을 쓰라고 했는데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반산 이성일성 써야 되는 거하고 뒤뚱거리다 이걸 갖다가 오리걸음이라고 한국어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腿脚不灵便走路缓慢摇摆的样子 뒤뚱거리다 摇摆的样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이미 나왔던 단어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의 의미를 쓰라고 했는데 D가 뭐냐, 따위에 따쥐즈치 뿌유엔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 쓸 때 아마도 완전 영영 가버릴 날이 멀지 않았나 보다, 완전 가버릴 날들이라는 건 내가 사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이걸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중국어로 전달이 되게끔. 근데 이것도 채점자가 채점을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다 맞는 것 같거든. 왜냐, 한국어는 맞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중국어로 잘 옮겨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그 유명한 한악부 민가 동문행인데, 보세요. B에 괄호 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를 계승했다 그랬죠? 뭐의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한악부 민가는 그 전에 시경을 계승한 거예요. 시경 현실주의잖아요. 한악부 민가 되게 현실 생활 반영했잖아요. 동문회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경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시경.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A 문장에서 소문자 B에 알맞은 식구를 찾으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문행 식구를 주제를 완전히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이 B 문장에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설명에 부합하는 식구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해석력도 있어야 되고 동문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B 단락을 해석을 해보면 이 식구는요, 乘上句而来 그러면은 앞에 구를 이었다니까 맨 앞에 있는 애는 아니야. 일단 그렇죠? 주인공이요, 망설이다가 다시금 최후 결심을 해. 그럼 보통 중간이나 뒷부분에 있을 가능성은 커요. 확신할 수 없어요, 아직은. 주인공이 나가서 어때요? 뭔가 무슨 활동,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不一定非要做出一副, 그 다음에 네 글자 동그라미 한번 쓰세요. 표시를. 剑拔弩张 사자성어입니다. 剑拔弩张이 무슨 뜻일까요? 찌엔바누장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답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얘는 순서를 바꿔도 돼요. 어떻게 했어요? 누장 찌엔바 해도 돼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칼을 뽑는 건 보여. 잼바 했으니까 칼을 뽑다. 뭐 앞에 건 뭘까? 활을 당겨. 여러분 생각할 때 활 당기고 칼을 뽑는 행동은 어떤 자세나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지 말고 말을 해요. 지금 많이 틀렸나 봐. 지금 눈이 공허한 눈빛이었어. 지금 많이 틀렸다고 실망할 지금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다 틀려도 괜찮아요. 쌓아 나가면 돼. 대신에 끝나고 나서 지금 나왔던 문제를 이렇게 놔두거나 놓치고 그러지 말고 쌓아놓으면 돼. 절대로 오늘 뭐 틀리고 이거는 전혀 진짜 시험을 잘 봐야 돼. 최후의 승자는 실전을 잘 봐야 돼. 지금 빵점 맞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다면 빵점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가 돼? 느낌상 활을 당겨? 칼을 뽑아? 이게 뭘까? 생각은 다 한 거죠. 생각은 입은 안 보이니까 일단 중국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인대. 멋져. 문제는 이런 걸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누장 젠바라고도 하고 젠바 누장이라고도 해요.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사자성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해진미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산해진미라고 하죠. 근데 중국어에 산珍海味. 우리나라에서 현모양처라고 하잖아요. 그걸 중국어로 뭐라고 그래요? 贤妻良母, 良母贤妻라고 하네. 아까 이거 칼빵을 칼빵가 이거 이런 것처럼 이상해. 근데 얘네는 바꿔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활을 당기고 칼을 뽑는 게 되게 멋져 보이지만 때로는 이거는 일촉즉발이야. 충돌 직접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너무 상황이 다르요. 멋져 보이는 거랑 일촉즉발인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위급한 상황이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시 속에서 这样处理하는 건却异常真实地表现出主人公公决而无反顾 돌아오지는 않겠다.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29의 동작이 뭘 표현했는가? 其坚定的决心 결심. 나 이거 뽑아서 나갈 거다 이런 거죠. 这个动作, 이 동작이 뭐냐? 칼을 뽑고자 하는 동작이 여기선 지금 활은 안 당겼어요, 이 사람이. 칼을 뽑는 동작은 뭔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격분에 찬 행동이고 주인공의 분노가 우비 비할 바가 없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 决然出击 출격 결연코 그러니까는 단연코 난 출격하겠어 나가겠어 绝不坐以待毙라고 해서 앉아서 이대로 죽지는 않겠어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한 거고 是对现实做了清醒的认识后的反抗 현실을 제대로 본 거지. 그리고 나서 반항하는 거지. 이대로 앉아서 죽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因此这首诗是充满了反抗的成分的라고 했는데 반항 성분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좋은데 우리 다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 뭐였냐는 거지. 식구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식구 중에서 뭐가 답이 되는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拔剑东门去. 식구를 고르라 해서 칼을 뽑아서 동문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거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제재 내용이 뭔지를 써봐라. 이거는 이제 그 한 학부 민가 특히 동문행에 어떻게 보면 소재가 뭐냐 그 다음에 뭐 주제가 뭐냐 이런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답지에 本片的题材内容是倾诉生活艰难困顿 그러니까 생활이 힘든 거예요. 老百姓들이 这是一首反映汉时穷困的人民无法生活下去而起来参加反抗 斗争的诗篇인 거예요. 만약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도 다른 시가 있다. 맥상상, 뭐 공작동남비, 그 다음에 몽란시, 그 다음에 이 동문행 나왔다. 그러면 이거 주제 소재를 주고 찾아봐라. 그럼 동문행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이건 한어 난점 해석인데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볼 수 있어요. A 같은 경우에 보면 吃面包할 때 면바오는 동작의 대상이에요. 빵을 먹어버리는 거, 빵 대상인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 비너가 되는 거고 B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吃食堂할 때食堂은 취하는 장소죠. 장소를 중국어로 처소라고 하죠. 추수어라고 하니까 추수어를 고르면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C가 뭐냐면은
이거 시에무도 그 막 앞에서 커튼코라는 거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어 빙이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칠따완 하면은 큰 그릇으로 먹는다는 거니까 도구 비너, 그 도구를 꽁쥐라고 하죠. 꽁쥐 빙위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뒤에 들어갈 거 샤이 타이양 했을 때 뒤에 있는 태양이 샤이하는 동작의 주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중국어로 뭐라고 하냐면 시사비너라고 하는데, 그 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 있는 비너가 이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를 시사비너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시시빙위라고 하면 되는데, 비슷한 거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차에는 5명이 1辆小汽车坐5个人 하면 5명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坐 5个 하면은 뒤에 있는 비너가 做하는 이제 시시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걸 시시빙위라고 한다.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구조 관련돼서인데, 편정은 여러분한테 중첩은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그냥 답을 잘 제시를 했고, 편정은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골라보면 좋은 스승, 도움이 되는 친구, 이렇게 앞에 게 뒤에 걸 꾸며주는 량시이요. 그 다음 난셔 난판 하면 버리기도 어려워요, 버리기가 어려워요, 나누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千山万水, 1000개 산과 만개 물, 천산만수라고 하고, 뿌황, 뿌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정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편정구조라고 하고요. 술빈은 말 그대로 동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장점을 묻고 단점을 따지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장점을 발양하고 단점을 피하고, 앞을 생각하고 뒤를 생각하고, 문을 열고 산을 보고, 이렇게 되는 술빈 되는 거예요. 술보는요, 앞에 동사 뒤에 보충 역할하는 게 붙어요. 뒤집어. 근데 뒤집었다가 왔다가 뒤집었다 갔다 이렇게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먹어, 마셔. 근데 어떻게? 먹어서 배불러. 그다음 마셔서 충분해. 이렇게. 그다음 배, 죽여. 이거를 배에서 다 없애버려. 죽여서 끊어버려. 다 없애버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치지, 빨화이 같은 경우 우리 교재 없는 건데 제가 글자 수를 맞추려고 한 건데, 보세요. 치라고 하는 거는 숨이에요. 우리 왜 헐떡거리다라는 말을 5글자 음절로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습관용어에 나오는데 헐떡거리다. 그거를 중국어로는 윗숨이 아랫숨을 못 잇는다 이런 말. 상치부지의 샤치. 뭐 이거예요. 상치부지의 샤치인데 이게 치지.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너무 급해. 그다음 빠이에서 완전히 화이했어. 이게 그럼 빠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빠이라고 하는 거는 망가지는 거예요. 훼손되는 게 빠이예요. 빠이가 회화하는 거, 거화하는 거, 이게 빠이예요. 근데 무너졌는데 그게 더 나빠져.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보충해줘요. 치했는데 그게 급해지고, 빠이 무너졌는데 완전히 망가져.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빠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화이 있잖아요. 빠이, 화이 하면 그게 뭐냐면 모럴 해저드 아시죠? 고위 공직자가 자기가 아는 기밀로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고위층의 자식들을 권력을 이용해서 뭐 학교에 간다거나 시험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거 다 반칙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럴 해저드라고 하잖아요. 그 중국어로 그걸 따오더 빠이화이라고 해요. 따오더 빠이화이, 모럴 해저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럴 해저드, 영어도 모럴 해저드, 한국어도 모럴 해저드, 도덕적 K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어로는 따오더 빠이화이라고 하고, 이제 빠이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술보 관계고, 주술은 쉬어요. 몸이 강해, 이것도 신체죠. 몸이 건장해. 사람이 와, 사람이 가. 니엔푸리치앙은 뭘까? 일단 힘이 센 건 아는데 니엔이 푸야. 나이가 어린 게 니엔푸예요. 나이가 젊고 힘이 세. 그게 니엔푸리치앙. 그래서 니엔푸리치앙의 의미는 뭐냐? 의외로 니엔지칭, 나이도 젊은데 정력도 왕성해요. 니엔지칭,精力旺盛, 이거를 니엔푸리치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심지어 여기에 안 맞는 구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교재에 나왔지만 이런 애들은 무슨 구조일까? 이거는 우리 실용하는 어법에 나왔던 구조예요. 이런 애들은 무슨 구조일까? 따로 그렇죠? 많고 빠르고 좋고 아끼고 이런 거 첨가하고 뭐 지우고 칠해서 없애고 고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병렬 관계인 거죠. 하나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전혀 앞뒤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애들도 있다라고 해서 얘도 우리 시험에 우리 교재 그 실용하는 어법 핸드아웃에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같은 거 일로 빙하하면은 그냥 가는 길 내내 편안하세요라고 해서 무슨 구조가 아닌 거야. 아까 얘기했던 구조에 해당하지 않고 까오가오자이상 그냥 위에 매달려 있는 거 위에 있다 높이 있다라는 거. 是而非 우리 사입이라고 긴 거 같기도 아닌가? 이렇게 돼요. 오리 쥐나 하면은 굉장히 아무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 오리 쥐나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왔던 것 중에서 아직 멀지 않았다 이것도 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네 글자라 해서 웨이치풍에는 아직 멀지 않았다. 이带水 이 말은 뭐예요? 이带水 이带水 우리 보통 한중两国이带水 이런 말 하거든요. 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사이. 하나의 의대처럼 물이 흐르는 거. 굉장히 가까운 이带水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무슨 구조를 나눌 수가 없다라고 실용하는 어법에서 나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에만 보이면 무슨 구조야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구조 파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은 뭐 주술 뭐 편정 이러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해석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긴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웬만하면 시간에 맞춰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